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4편의 비행기가 납치되어 약 2시간 동안 4차례의 연쇄 테러가 발생합니다. 그중 3대가 미국의 주요 건물에 충돌하면서 세계 무역센터와 국방부 본부인 펜타곤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무려 3천여 명에 달했고, 당시 미국의 국방부 장관 도널드 럼즈펠드도 펜타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망할 뻔했습니다. 당시 플로리다 소재의 초등학교 참관 수업 중이던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두 번째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했으며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 사건을 전해들은 순간 부시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7분 동안 학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밝혀진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을까 라고 분노했지만 천진한 아이들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답변을 하였죠. 세계 1, 2차 대전 때도 안전했던 미국 본토가 건국 이래 최초로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미국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시민들이 빠져나간 미국의 심장부 뉴욕과 워싱턴은 한순간에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의 전체 영공이 봉쇄되었으며 긴급 상황을 대비해 모든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킵니다. 조지 부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사당국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부시 대통령은 CIA로부터 이번 공격이 오사마 빌라덴이 이끄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소행임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오사마 빌라덴은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에도 탄자니아와 케냐 주재 미국 대사관을 트럭 폭탄으로 공격하는 사건을 일으켜 이미 FBI의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사건 발생 9일 후 조지 부시는 모든 국가, 모든 지역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우리와 함께하든지 테러리스트들과 함께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명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죠. 여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의 협조국으로 지정되었지만 시리아, 이란, 북한,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비협조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끔찍한 테러를 주동한 단체와 임무를 응징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이 단체의 수장으로 알려진 오사마 빌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를 잡기 위해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빌라덴의 은신을 돕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죠.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은 오사마 빌라덴에 2,500만 달러, 하나로 약 300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으며 3년 후에는 현상금을 2배의 금액, 하나로 약 600억 원으로 올리는 국무부 안을 승인하였습니다. CIA는 빌라덴을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고 수차례에 걸쳐 거의 그를 잡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무전 오류나 명령 부재와 같은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 아쉽게도 그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장기화되어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며 기한 없는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건 발생 약 9년째 되던 2010년 꾸준히 빌라덴의 은시처를 추적해온 CIA는 그가 현재 파키스탄의 한 지역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이에 CIA 국장 리온 파네타는 이 사실을 당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게 보고합니다. 그곳은 울창한 산들에 둘러싸인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 지역이었으며 이곳은 그동안 미국이 예상한 은시처와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CIA는 그가 아보타바드의 한 안전가옥에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그 지역에서 소아마비 백신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백신을 받은 자녀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DNA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빌라덴의 자녀들의 신원 확인 및 추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CIA가 그들의 신원을 밝혀냈다 하더라도 빌라덴과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이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황이었는데, CIA는 위성사진을 통해 다른 가옥들에 비해 유난히 튀는 집을 발견합니다. 이 집은 주변 가옥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스타일이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일반 가옥보다 8배 크며 부지 안에 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5m에 달하는 방벽과 따로 존재하는 별채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3층가량의 본건물이 위치하는 마치 작은 성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CIA는 아보타바드에 있는 한 주택을 임대해 그 집에서 한 팀이 수개월에 걸쳐 관찰하기 시작했죠. 이 건물에 창문이 거의 없고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전화와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다는 점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특히 이웃들로부터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쓰레기를 내놓지 않는다, 안에서 불태워 처리한다는 증언을 확보했죠. CIA는 이 건물이 중요한 인물을 숨기기 위해 맞춤 디자인된 것이라고 결론지었고 그 인물이 빌라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가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 가옥에서 파키스탄 남성의 전통 의상 샬라르 카미즈, 여성 및 아이들의 옷가지가 매일 빨랫줄에 걸렸는데, 빨랫감의 양과 크기 등으로 볼 때 성인 남성 1명, 성인 여성 여러 명, 최소 9명의 아이들 등 빌라덴의 가족 구성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빌라덴은 5명의 아내와 약 2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가족 구성원의 수가 거의 일치했다는 것이죠. 이는 CIA에게 빌라덴의 은시처로서의 강력한 단서를 제공했고,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안전을 위한 중대한 성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국 국가지리정보국과 합동특수작전사령부는 목표 지점의 주변과 주변 교통 패턴을 3차원 시뮬레이터로 만들어 주변 거주자 수와 성별 등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공중에서 은밀한 정찰 활동이 가능한 무인기인 RQ-170을 사용하여 기지 공격 전, 중간, 그리고 후의 과정을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몇 년간 은신처에 틀어박혀서 집 밖에 거의 나오지 않는 빌라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CIA는 이 가옥을 정밀 폭격하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이 방법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덴이 은시하는 아보타바드의 안전가옥은 파키스탄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주로 파키스탄의 상류층들이 거주하는 민간인 거주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 육군 사관학교가 주변에 위치하여 파키스탄 군 관계자들이 많이 거주해 있으며 은신처로부터 불과 250m 거리에는 경찰서까지 위치했죠. 이런 곳에 폭격을 가하는 순간 수많은 파키스탄인들이 희생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파키스탄은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였으니 이로 인해 파키스탄이 미국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폭격에 성공하더라도 빌라덴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이는 미국 입장에서 최악의 악수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실제 작전의 총지휘를 맡은 특수작전사령관 윌리엄 H. 맥네이브는 폭격이 아닌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오사마 빌라덴의 안전가옥만 타격하는 작전을 주장하게 됩니다. 은밀하고 정확하게 타격 지점에 침투하여 타겟을 제거한 후 안전하게 복귀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작전이었죠. 이 작전을 수행할 대원들은 바로 데브그루였습니다. 데브그루는 네이비실의 10개 팀 중 팀 6이며 네이비실 중에서도 최상의 엘리트 대원들로 구성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팀 6는 존재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조직으로 여겨졌지만 빌라덴 사살 이후 미국 언론이 이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그들의 신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브그루 중에서도 24명을 차출하여 특수작전팀을 꾸려 작전을 위한 3주간의 훈련에 돌입합니다. 작전팀은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자연환경과 최대한 비슷한 장소를 선택하여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세트를 구성하고 반복적인 훈련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작전팀은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까지의 거리와 진입시간도 정확히 맞추기 위해 치밀하게 연습했습니다. 온갖 생사를 넘나들며 위험한 작전은 성공했던 대원들이지만 조국의 원수를 직접 제거해야 하는 이 작전은 그 어떤 작전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한편 백악관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작전 개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정밀 폭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 특수작전팀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실제로 빌라덴이 내부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작전도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주장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심사숙고 끝에 작전을 개시하기 하루 전인 4월 30일 특수작전팀 투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명은 넵튠 스피어로 정하였는데 넵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영어식 이름이고 스피어는 포세이돈이 들고 있는 삼지창을 뜻하며 이는 작전의 목표인 빌라덴을 정확히 찌르고 제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1일 새벽 1시 아프가니스탄의 자랄아바드 미군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실 대원 22명, 폭발물 전문가 1명, 통역관 1명, 군견 1마리의 특수작전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사마 빌라덴을 사살하라 라는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이들은 2대의 블랙호크기에 나눠 탑승하였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2대의 치누크 헬기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덴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 거주지로 향했습니다. 이 작전은 미국의 극비 작전이었으며 파키스탄 영내에서 작전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파키스탄 군으로부터 들키지 않게 수송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를 대비하여 헬기 조종사들은 파키스탄 공군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게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세밀하게 분석했으며 지상 50m 거리를 유지하며 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블랙호크기가 아닌 조용하게 비행하는 스텔스 블랙호크기가 투입되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헬기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미군의 기밀병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저항 없이 270km를 비행한 헬기들은 빌라덴의 은시처까지 도착하는데 성공하지만 이때 한 개의 블랙호크기가 문제를 일으켜 빌라덴 거주지 쓰레기 소각장에 추락하고 맙니다. 다행히 대원들의 부상은 심하지 않아 곧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만 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옥상으로 투입하여 양동작전을 펼칠 예정이었던 두 번째 헬기는 플랜 B를 실행하여 옥상이 아닌 건물 외곽에서 대원들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때 카이로라는 이름의 군견 1마리도 습격에 동원되는데 이 개는 탈출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추적하고 건물 내 숨겨진 통로나 방을 찾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어진 작전 시간은 30분. 사고가 난 첫 번째 헬기에서 내린 대원들이 먼저 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외곽을 우회해 들어온 두 번째 헬기 대원들과 합류한 뒤 본격적으로 본 건물에 진입하죠. 실 대원들은 1층부터 들어가 빌라덴과 가족이 살고 있는 2, 3층 구역을 차례로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작전 시간대는 새벽이었고 집 내부는 CIA 요원이 전원을 차단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미군 대원들은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본 건물 1층에 들어갈 때 실팀은 남성 한 명과 마주쳤고 그가 AK-47로 무장했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사살합니다. 이 남성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그의 아내 또한 실에 의해 사살됩니다. 본 건물 2층을 수색할 즈음 한 남성이 총을 난사하며 대행하는데 이 남성은 빌라덴의 여러 아들 중 한 명인 칼리드 빈라덴으로 추정되었죠. 그러나 선도에 있는 실 대원은 당황하지 않고 칼리드를 불렀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힐끗 고개를 내민 남성은 곧바로 실에 의해 사살됩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자 실은 빈부장 상태의 빌라덴을 마주치게 됩니다. 당시 그는 쿠르타로 알려진 헐랑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여성 몇 명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실 대원들은 빌라덴을 발견하자 곧바로 방아쇠를 당겨 사살하였습니다. 이때 두 명의 여성이 울부짖으며 저항했는데 혹시나 이들에게 자살폭탄이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나머지 대원들은 여성들의 허벅지에 총을 쏘아 제압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됐습니다.
더 이상의 저항 세력은 없었고 수색 결과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여자와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CIA의 분석에 의하면 총 5명이 사망했으며 17명을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 사살 과정 중에서 빌라덴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후두부에 총알을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시신은 도저히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대원들은 현장에 있던 아이 둘을 각기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지금 옆방에 죽어있는 남자가 빌라덴이 맞냐고 질문했고 두 아이 모두 맞다고 대답하자 작전팀은 상황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의 작전팀장은 오사마 빌라덴의 코드네임이었던 제로니모가 사살되었다고 무전을 통해 알린 뒤 철수를 준비하는데요. DNA 검사를 위해 빌라덴의 시신에 약을 주입하고 시체 운반 가방에 담아 옮깁니다. 다른 대원들은 그 방에 있던 모든 자료들을 챙겨 헬기로 이동했죠. 작전은 40분 만에 종료되었으며 원래 계획보다 10분이나 초과했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폭발음과 총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들이 작전 현장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파키스탄 군경들도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실팀은 먼저 한 대의 블랙호크에 12명의 대원과 빌라덴의 DNA 샘플을 담아 출발하였고 남은 대원들은 빌라덴의 시신과 함께 시누쿠 수송 헬기에 나눠 탑승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사고로 추락한 블랙호크기에 시한폭탄을 설치해 폭파시키죠. 앞서 언급했듯이 이 블랙호크기는 중요한 기밀 병기였기 때문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미군은 공습이 끝날 때까지 파키스탄 정부에 공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모든 작전이 끝나고 새벽 3시쯤 파키스탄에 이 작전을 알렸습니다. 자랄 아바드 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현장 사령관 맥네이브는 대원들의 무사 귀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빌라덴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지만 엉망이 된 시신 때문에 육안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오직 193cm라는 큰 키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 하나만으로 빌라덴을 확인해야만 했는데 그는 옆에 서있던 대원에게 키를 묻고 옆에 누워보라고 지시합니다. 대원의 키는 188cm였고 옆에 누웠더니 시신의 키가 그보다 조금 컸죠. 맥레이븐 사령관은 보고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화상통화를 했고 DNA 확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비슷한 키의 대원과 비교했을 때 빌라덴이 맞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잠시 말이 없더니 6천만 달러짜리 헬기를 날려먹었는데 그깟 10달러짜리 줄자 하나 없나 라며 유쾌하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10년에 걸친 빌라덴 추적은 마무리되며 9.11 테러의 복수를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CIA가 9.11 테러 이후 빌라덴을 잡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년 동안 하나로 약 10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사마 빌라덴의 신원은 그의 시신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이슬람 종교의식을 치른 뒤 아라비아에 수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뮤지가 나중에 빌라덴 추종자들의 성지로 영원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수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작전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 미국 최고 수뇌부들이 모두 백악관 상황실에 모여 작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100장의 사진에도 선정된 이 사진은 이 작전이 미국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작전인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무척이나 심각해 보이는 사진 속 분위기는 첫 번째 헬기가 불의의 사고로 추락한 직후 촬영되었으며 힐러리 국무장관은 충격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넵튠 스피어 작전은 전반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대중의 90% 이상이 지지했고 유엔, 나토 및 많은 정부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파키스탄 대중의 3분의 1을 포함한 일부에게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빌라덴 사달에 대한 윤리적 측면, 파키스탄에서는 국가의 방어가 어떻게 뚫렸는지, 어떻게 미국 항공기를 탐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빌라덴의 죽음에 대한 사진이나 DNA 증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빌라덴 자녀들의 신분과 행방은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빌라덴이 죽자 알카에다의 수장은 아이만 알 자와이리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빌라덴과 함께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결성한 2인자이자 외과 의사였죠. 9.11 테러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그는 비교적 최근인 2022년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몇 달간의 계획 끝에 알 자와이리에 대한 정밀 공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죠. 한편 빌라덴의 자녀 중 네 번째 아들 오마르 빌라덴은 아버지의 극단적인 이념과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세에 아버지와 결발하였고 현재는 프랑스에서 화가로 지내며 풍경화를 주로 그리지만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 그리고 그의 아버지 오사마 빌라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그림은 한 점에 하나 수백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사마 빌라덴이 사살되며 긴박했던 그날의 작전이 성공으로 마무리되자 오바마 미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으로 걸어오더니 전 국민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자신 있게 발표하죠. Tonight, I can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극악무도한 테러 집단의 수장 오사마 빌라덴은 비참하게 최후로 맞이했고 미국 국민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겨줬던 9.11 테러 희생자 유가족들과 온 국민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백악관 앞에 모인 군중들은 USA와 CIA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고 리온 파네타 CIA 국장은 국민들이 CIA를 찬양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뿌듯해했죠.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에 정확하게 실현한 미국의 완벽한 복수극 넵튠 스피어 작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